네, 그럼 오늘도 역시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게 될지 역시 주제 영상 함께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D-7 평화로 통일로라고 저희가 좀 거창하게 적어봤습니다. 진짜 굉장히 역사적인 행사 그리고 이슈 그리고 또 일이 될 만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최근 증시만 보더라도 물론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고 있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과 남북 정상회담 간의 어떤 사이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부터 차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되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뭐 예. 그 전만 해도 사실 뭐 들리는 얘기는 뭐 4월 달에 뭐 또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막 위기설도 막 돌 정도로. 동계올림픽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더니, 물론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종전협정까지 그렇죠. 나올 정도로 예. 이제 드디어 뭐 정말 북한의 좀 개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수출 기업들 물론 잘 나가고 있지만 좀 답답한 게 내수 쪽이 항상 보면 일본은 1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예. 그마저도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게 어쨌든 북한이 열리면 뭐 아직 너무 좀 빠르기는 하지만 열린다면 또 새로운 3천만의 수요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무역 분쟁 리스크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또 1분기 기업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벤처 펀드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면에서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이 전쟁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좀 굉장히 좀 앞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 예전에 독일하고 많이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예. 독일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그때 이제 해체가 되고 나서 거의 이제 통일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랠리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통일 이후에는 지수가 빠졌는데 그 전에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한국 증시에는 상당한 좀 이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사실 외국인들이 항상 한국 증시에 투자했다가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또 털고 나가고 이런 예. 게 반복이 됐는데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그런 투자 환경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런 이제 정상회담 결과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기대감 계속 갖고 이 부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언제 이런 말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필드에 직접 나가 있는 증시 전문가에게 뭐 종전, 통일이라는 단어, 북한의 3천만 내수 시장 이거를 사실 우리 모두가 처음일 거란 말이죠. 그만큼 실제로 이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그런 실질적인 기대감들이 현재 들고 있는 건데 종전이라는 말도 사실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그렇게 꺼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어찌 보면 어색할 정도로 그리고 실시간 검색 하루 종일 1위에 올라가 맞습니다.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맞습니다. 흔치 않은 단어인데 청와대가 그러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요새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출연한 방송마다 이거 좀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중의 관심은 드루킹에게 더 많아서 갑자기 다루는 뉴스 비중은 국내 정치가 역시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경제 관련해서는 통일은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 자, 우리 민족은 하나다. 이런 저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아주 급속하게 확대되는 놀라운 경험이죠. 이 안에는 저는 굉장히 어두움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인데 이 섣부른 얘기지만 통일 한국이 되면요. 다시 개도국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게 기회도 있고 위험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트럼프의 속내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북미 관계의 개선, 종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시리아는 오히려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라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한반도를 70년 만에 종전시키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평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오바마가 뭘 했냐면 58년 만에 쿠바하고 재수교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를 기대하면서 예. 내부적으로는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아주 악재들이 몰려와 있는데 예. 자, 평화를 강력하게 만들어낸 그것도 군사적인 카드를 꺼내서 몽둥이를 휘둘러서 어찌 보면 세계의 유일한 독재자 김정은을 굴복시킨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경우에 10월에 노벨 평화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하하,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제 이 술자리의 농담 같은 거지만 트럼프에게는 매우 절박하다고요. 네. 그러면 11월에 그나마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에 보면 한반도가 지금 이 정전 상태, 휴전 상태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다. 네. 근데 사실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잠깐 쉬고 있을 뿐이지. 그 잠깐이 이제 길게 됐습니다만, 6.25 이후에. 그래서 이걸 내가 끝내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 이걸 계속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붐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종전을 반드시 이뤄내야지 이걸 못 이뤄내면 더 무서운 일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 회담이 화기애애하게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 평화로 가는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전쟁이라도 해야 될 판이다.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이게 위태로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내야 되는 6대 과제를 어제 이미 발표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비핵화 문제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북미 관계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미 쓰고 있어요. 네. 북미 관계가 잘 마무리가 돼야 남북 정상회담의 정점이 찍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 가능한 시금석이 된다. 예. 종전선언 저는 섣부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종전 얘기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다라는 칭찬을 말도, 많이 해줘야죠. 예, 가끔씩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6대 과제도 나왔던 만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올 때 당시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때 4명이 배석했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6명 배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여기 통일부 장관, 조명균 장관 쭉 다 망라됐어요. 관련 장관급으로. 그런데 2007년에는 4명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국정원장 들어간 거 똑같고요. 당시에 김만복 원장, 그리고 이제 이 통일부 장관 같고요. 당시에는 이제 이재정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안보실장이지만 당시에는 통일안보실장이었어요. 마찬가지인데 그때 한 명은 경제부총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없죠. 경제 담당 관료나 청와대에 실무가 없죠. 이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들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 이제 총괄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경제가 빠졌냐면 지금 북한은 어쨌든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국제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져 있는 것이 경제는 언제 오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남북 경협이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이어져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중국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전협정 당사국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연합국 사령관인 미국이 서명을 했고 당시에 북한과 중공이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조만간 평양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망라가 된다면 제 생각엔 결국은 남북 경협을 빨리 풀기 위한 수순으로 전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서명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 종전 선언을 할 것이고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을 4개국이 할 겁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남북한. 그리고 나서 이제 경협 이야기가 바로 나올 텐데 청와대 차원에서는 경협은
이미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가 한데 듣다 보니까 하나 그냥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휴전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당사국이긴 한데 사인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정전 사인은 그래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예. 남조선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휴전협정, 그 정전협정입니다. 정확한 예, 표현은. 예. 정전협정 당사국도 아니지 않느냐. 네, 네. 그 결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괴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예. 북미 대화를 계속 요청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평화 보장은 우리가 미국에게 받는 거지 이 대한민국에 받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향적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과 종전도 협의하고 아하. 평화협정도 협의하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 예. 이제 3대 세습에 와서야 당사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없으면 트럼프를 다루기 어렵다라는 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다면 예. 이 53년도의 정전협정문에는 우리의 사인은 빠져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우린 북진 통일할 건데 휴전 반대 그래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명은 없지만 당사국으로 인정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서로 빌미를 잡았던 말꼬리에 꼬리를 잡았던 이제 거의 한 70년간의 문제가 예. 이번에 대략 클리어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하나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들이 참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참석자들을 본다면 현재 뭐 북한과 관련해서 경제 이슈를 직접적으로 논하기에는 어찌 보면 이러다가 오히려 미국의 스탠스를 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남한의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이미 주식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어서요. 차장님께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좀 꺾이고 있긴 한데 어제는 뭐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요즘에 신고가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든 다 남북 경협주거든요. 네. 좀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뭐 남북경협주들은 이미 정상회담이 이제 일정이 그 결정되기 전부터 예. 뭐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다가 이제 이번에 갑자기 이제 종전협정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젠 정말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는데 확신으로 바뀌면서 최근 이틀간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동안 덜 올랐더니 경협과 뭔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까지 다 엮어가지고 예. 주가 올랐거든요. 사실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어떤 하나의 뭐 테마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움직일 때 보면은 주도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거 위주로 가다가 마지막 시세가 좀 날 때는 이제 다 분산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모습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고점은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아까 이제 독일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프라라든가 이제 북한과 이제 관계가 개선되면서 뭐 개성공단 같은 또 대북 지원도 할 거 아닙니까? 의료라든가 또 비료 같은 것도 지원을 할 텐데 이런 쪽에 이제 정말 종전협정이 되고 또 경협이 시작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올랐거든요. 예. 지금 주가가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폭 좀 상승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좀 투자 관점에서는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기업마다 또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인프라 또 개성공단 또 대북 지원 쪽에서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금융도 좀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금융사업이 다 뒤에서 뒷받침 돈이 들어가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 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에서 저도 충분히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리고 북한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원자재 아닙니까? 원자재 보물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다양한 광석들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질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네. 굉장히 다양한 그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지금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뭐 한국의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또 새로운 이런 이제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통일될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준 것처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약간 너무 이르게 시작을 해서 피크를 친 느낌이 오늘 시장 상황들을 보면 좀 있고, 물론 뭐 대북 지원, 인프라, 개성공단 재개까지는 그래요. 100% 양보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외에 전혀 좀 관련이 없달지 아니면 미리 통일이 돼서 사업 구상까지 하면서 증시에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나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보면 뭐 코아스라든가 뭐 코아스 같은 이제 기업들은 사실 파주에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네. 파주에 공장 부지 갖고 있고 또 삼육물산도 사실 그냥 우유팩 만드는 그런 어떤 회사인데 파주에 단지 이제 부지를 갖고 있다는 네. 이유만. 그러니까 파주가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DMZ 또 평화공원도 앞으로 조성된다고 해서 뭐 거기 조경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근데 그 회사가 만약에 평화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진짜 수주를 짜낼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하는 거죠. 남북경협 쭉 가는데 지금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경협주로 지금 약간 옮겨갔는데 결국 이제 경협주 가던 종목들 쪽에서 시세가 나다 보니까 주변주까지도 이제 그 어떤 매수세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연관 짓기 어려운 기업들까지도 같이 그냥 동반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있는 그런 기업들 결국 주가 나중에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진짜로 좀 공부해 보시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폭등이 있으면 폭락도 있는 법이거든요. 오히려 당사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좀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제 뭐 통일에 대한 수의 기대감,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 뭐 투자 회사나 증권사에서도 좀 이와 관련된 어떤 통일수혜주라고 하기는 좀 이른감이 있는데 벌써 내놓긴 하고 있잖아요. 통일수혜주를 블룸버그 통신이 내놓기 시작을 한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는 짐 맥커퍼티라고 이 노무라 홀딩스의 일본 외 아시아 연구 부문장이에요. 네. 홍콩에서 인터뷰 내용에서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이거는 좀 예의주시해 볼 것이, 여기에 대한 현실적 기대감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는다면 국내 증시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꼽은 종목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꼽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막연한 뜬금없는 테마주가 아니라 일리 있는. 자,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포스코 같은 데는 뜰 것이다. 북한이 재건됐는데 얼마나 많은 철강이 필요하겠는가. 일리가 있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 그뿐 아니라 인근 일본에서도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마스 제작소도 눈여겨봐라. 그 다음에 식품 쪽 봐야 한다. 북한에 그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저렴한 인스턴트를 먹을 텐데 초코파이 정, 이거 얼마나 관심이 많은 거, 개성공단에서 내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선물로 좋아하고. 여기선 오뚜기 농심 유의해봐라. 이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3단계로 갈 텐데요. 처음에 개성공단 재가동 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느냐. 그럼 현대가 그동안 막대한 적자를 끌어안았는데 이제 회복하기 위한 또 공격적인 공세를 취하겠죠. 2단계로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소개된 이 노무라 홀딩스의 이야기 등 관련된 일리 있는 것들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통신주도 주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통신 개방되면 이게 막대한 이제 또 시장으로 커질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나 LG플러스 외에도 NTT 도코모도 참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정말 관심 있는 건, 이거 터지면 국내 증시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업될 것이다. 이게 철도예요. 그냥 이건 막연한 상상인데, 자, 부산에서 이제 우리가 부산역에서
철도를 탔는데 베를린에서 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예. 보기엔 게임 끝인데 네. 여기는 물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행 관광, 여객뿐만이 아니라 예. 물동량까지 포함되게 되면 이것은 항공 선박의 휘청한 아까 마이너스는 항공하고 선박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철도주가 갑자기 급부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너무 뇌화부동을 하지 마시되 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육자회담이 있을 거고 예. 유엔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풀 거라는 조짐이 나온다면 예. 바로 경협주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철도주는 미리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어서 약간 더 거시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외국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한 이유도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깎아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그 3대 저평가 요인이 있잖아요. 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항상 낮은 배당률 거기다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재벌이나 예. 대주주 위주로 이제 항상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쏠려 있는데 그런 이제 좀 불합리한 지배 구조 뭐 이런 부분하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죠. 이게 예.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낮은 배당 여전하고 근데 다만 앞으로 배당률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배당률 올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고 또 지배 구조도 지금 점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 이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게 사실은 전쟁 리스크입니다.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열렸다는 거는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예. 보면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해소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일본이 13배 받거든요. PER. 한국이 8.7배밖에 안 됩니다. 결국 너무 싼 거는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인데 적어도 10배를 가야죠. 그러면 3천 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기대감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명군이 말씀에 100% 공감이고요. 예. 끝으로 하나 평양 물냉주가 나오면 바로 투자할 겁니다.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뼈가 있어요. 네. 뼈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